저는 지금 수원 행궁동에서 북카페 본매라는 작은 그 카페,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걸 시작하면서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동화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손님이라는 건데 다케모토 류노스케 뭐 그런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상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건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은 그 춘추암이라는 그 과자점입니다. 일본의 그 어떤 과자점,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과자점, 뭐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케이코가 큰 길로 나섰을 때 지붕이까지 눈이 쌓인 자동차가 어떤 집을 찾는 듯 옆을 지나쳐 가는 중이었다. 케이코가 혹시나 하여 고개를 돌아보자 자동차는 가게 쪽으로 향해 갔다. 케이코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차가 가게 앞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문득 저 차, 이 과자를 사러 오는 건 아닐까 하고 케이코는 생각했다. 그렇게 되자 케이코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쪽으로 가고 있었다. 역시 그 차는 춘추암 앞에 정차해 있었다. 케이코가 자동차의 문에 노크를 하자 안에서 창이 열린다. 케이코는 불쑥 물었다. 과자가 필요하신가요? 여기 춘추암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군요. 네, 그렇지만 전 이 가게 사람이니까요. 과자가 필요하시다면 곧 가게를 열겠습니다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금방 열 테니까요.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 밖은 추우니까요. 이거 미안합니다. 케이코는 다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 조명이 켜지자 케이코는 다시 나와서 손님을 안내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미안합니다. 겨우 문을 닫았을 텐데. 케이코는 금방 가스 스토브에 불을 붙였다.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방금 난방을 넣었으니까요. 45세, 46세쯤으로 보이는 점잖은 신사는 시로도시다. 다행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닫혀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케이코는 서둘러 진열 케이스의 하얀 덮개천을 벗기면서 조금 한 걸음 늦으셨습니다만 이렇게라도 때를 맞춰서 다행입니다. 선체로 시로도는 안도하면서 말했다. 실은 제 어머니가 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이 연세가 연세이신지라 아무래도 병도 심상치 않아서 아침에도 의사가 앞으로 하루 이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리세요. 잡숫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잡숫게 하세요 라고 말했죠. 케이코의 얼굴색은 점차 변해갔다. 그래서 어머님 뭐 잡숫고 싶은 것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오오스의 춘추암의 과자를 먹었더니 매우 맛있더라. 그걸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과자 이름은요? 하고 물었더니 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자라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곧 사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 이묵기 부근에 눈이 와서 이 고속도로가 50km의 속도 제한으로 차들이 줄줄이 밀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으로 겨우 도착했더니 이미 가게가 닫혀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가 건강한 분이라면 다음 기회도 있겠지만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환자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생애에 두 번 다시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롭기도 하고요.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잘 됐어요. 당신 같은 친절한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케이코의 얼굴이 감동으로 굳어져 간다. 그랬습니까? 케이코의 얼굴은 어떤 결의마저 느끼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케이코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버려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쨌든 이 세상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에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손님에게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했다. 케이코는 자신의 경우로 바꿔 미루어 보았다. 내 어머니도 병상에 계신다. 그 어머니가 만약 이 세상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디에 무엇이 먹고 싶다고 말하면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러 달려가겠지. 그러한 경우 그 가게가 어떻게 응대해주면 기쁠까라고.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받아서 기쁜 것을 손님에게 그렇게 해드리리라고 생각했다. 케이코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정신을 차려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정이라면 과자를 고르는 것은 저한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것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케이코는 시로도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고서 바로 과자를 고르기 시작했다. 맡겨달라고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곤란하기도 했다. 중병인 분이 먹을 수 있어야 하니까. 힘들여 씹는 것과 떡처럼 목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을 우선 제외하고 먹기 좋은 과자만 2개씩 세트했다. 그때 문득 이 과자와 다르다고 하시면 어쩌나 생각했다. 그런 때는 그 덱을 알아놓고 갖다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저 괜찮으시다면 주소와 성함과 전화번호를 저기 메모지에 좀 써주시겠습니까? 아, 저 말입니까? 아, 예, 좋습니다. 시로도는 메모지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었다. 과자 준비가 다 되자 케이코는 시로도에게 건네주며 너무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이것 제 나름으로 적당히 골라서 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께 드시게 해주세요. 시로도는 지갑을 꺼내면서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죄송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 과자는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케이코의 목소리는 아주 결연했다. 아니 어째서죠? 시로도는 의아해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 가게 과자를 잡숫고 싶다는 손님께 모처럼 저희들의 성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일단 닫았던 가게를 열어주고 게다가 이 수고를 끼치고 이 과자까지 무료로 받아 돌아간다면 벌 받을 겁니다. 어떻든 이 과자 값은 좀 받아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저 손님 그런 말씀 마시고 그대로 저희의 성의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정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가씨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케이코라고 합니다. 케이코 양입니까? 훌륭한 분이군요. 실례입니다만 몇 살이죠? 19입니다. 내 딸보다 1살 위인데 훨씬 똑똑하고 총명하게 보입니다. 훌륭해요. 저 그보다 어머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잡수시게 해드리셔야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시로도는 말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느꼈다. 예, 그렇군요. 고마워요, 케이코 양. 정말 고맙습니다. 밖에서 조금씩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에 타려고 하는 시로도에게 케이코는 당부를 했다. 이런 밤이니까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셔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머님 잘. 눈물을 글썽인 채 시로도는 또렷한 목소리로 고마워요, 케이코 양. 오늘 밤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고 시동을 걸었다. 서서히 차가 움직였다. 백밀러로 바라보니 케이코는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며 전송하고 있었다. 케이코는 마음으로부터 그 할머니의 안녕을 빌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멀리서부터 와주신 이런 어른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분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온 케이코는 부디 그분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작은 소망에 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케이코는 가스를 끄고 하얀 천을 씌우고 자신의 가방 속에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코트 적립금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 속에서 1,700엔을 꺼내서 그날 매상에 추가시킨 케이코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어딘가로 다이얼을 돌리는 케이코의 표정이 조금은 초조한 빛을 띠고 있다. 여보세요? 시로도 씨인가요? 아, 이 케이코 양이군요. 내가 어제 가게에 갔던 시로도입니다. 어제는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어머님은 어떠셨는지요? 아, 예. 나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어젯밤은 그때부터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역시 차가 밀려 집에 도착했더니 10시 반이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기다리다 지치셨는지 10시에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이모처럼 케이코 양이 어머니를 위해 골라주신 과자. 어머니에게 맛을 보여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쩐지 나도 돌아가는 길에 공연히 신경이 쓰여서 늦어질 것 같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요. 그리고 케이코 양 이야기도 했습니다. 케이코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으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울음을 삼키느라 잠시 말을 끊고 있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케이코 양 하며 가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예, 미안합니다. 시로도의 말이 이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통한 것일까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답니다. 아, 그리고 말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갑자기 당신의 가게를 그 가게 좋은 가게로군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착한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것. 시로도 역시 목소리가 젖어드는가 싶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케이코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무언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케이코는 입을 열었다. 장례식은 언제인가요? 예, 내일 오후 1시 저희 집에서 거행할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케이코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하늘을 바라보아도 부옇게 어른거릴 뿐이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며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소박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사람을 생각하면 가엾고 불쌍했다.